우리는 매일같이 거울을 봅니다. 하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내 피부색은 왜 이런 색일까? 이번 영상은 피부색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비블루입니다. 제가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피부색이란 무엇인가 색채학적인 시선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피부색이 무엇인지 어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피부색은 어떠한 색소들에 의해서 결성이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색은 표면에 칠해진 한 가지의 색이 아니라 크게 네 가지의 색소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유멜라닌과 페어멜라닌, 카로틴, 그리고 헤모글로빈 총 네 가지에 의해서 사람의 피부색이 결성되게 됩니다. 유멜라닌이라 함은 흑갈색을 띠고 있는 멜라닌, 페어멜라닌은 적색부터 황색까지의 그 스펙트럼 영역을 가지고 있는 멜라닌, 그 카로틴은 주황빛을 띠는 색소를 의미하는데요. 쉽게 설명해서 여러분 당근에 있는 그런 주황색 그 색소가 카로틴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이 혈액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붉은색. 이렇게 네 가지의 색소에 의해서 사람의 피부색이 형성되게 됩니다. 물론 피부의 두께에 따라서 피부색의 발현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색의 중심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크게 이 네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를 하시는 게 백인은 페어멜라닌, 흑인은 유멜라닌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모든 인종은 유멜라닌과 페어멜라닌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단 무엇의 차이냐? 각각의 그 조성과 분포, 크기에 의해서 사람의 피부색의 명도가 조금 크게 나눠지게 됩니다. 피부색이 어두운 사람일수록 유멜라닌의 비율이 많고 페어멜라닌의 비율이 적겠죠. 반대로 피부색이 밝은 사람일 경우에는 유멜라닌의 분포가 작고 페어멜라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멜라닌이라는 게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동물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붉은색 깃털을 가지고 있는 그 새 깃털을 보면 페어멜라닌의 그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즉, 이 멜라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부는 완전 불투명이 아닙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피부의 특성 자체가 빛이 들어왔을 때 완벽하게 피부가 반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투명이기 때문에 일부분의 빛이 피부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여러 산란을 거친 이후에 남은 빛이 다시 반사되게 됩니다. 서브서페스 스캐터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귀나 손가락이 역광, 햇빛에 비쳤을 때 붉게 빛나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게 바로 우리 피부가 반투명하기 때문에 발현되는 현상인데요. 자, 그러면 이러한 특성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퍼스널 컬러 이제 진단을 받으러 가시거나 다양한 이제 경험을 하실 때 피부색을 이제 측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 분광 측색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측색기 안에서 빛이, 광원이 나오게 되고 그 빛이 반사된 값을 가지고 이제 색을 측정하는 것이 분광 측색기인데요. 우리 사람의 피부는 반투명입니다. 내가 빛을 쏜 만큼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산란을 겪고 그 이후에 반사되기 때문에 명확한 측색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 실제로 저희가 연구할 때에도 측색기를 보통 어떤 걸 쓰냐면 그 일본에는 미놀타 분광 측색기를 많이 쓰는데요. 보통 2천만 원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명확한 측색이 어려워서 같은 부위를 3번 찍어서 평균을 내거나 어떻게든 최대한 그 근사치 값을 가져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피부색의 측색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이 사람의 피부색과 측색한 값이 매우 다르게 발현됩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측색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사람의 피부색, 두 번째가 꽃잎색, 가장 측색하기 어렵다라고 실제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피부는 무엇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 눈으로 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단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라야 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 연구소 내에서 이제 다양한 교육들을 받으면서 보았을 때 제가 이 피부색이 보이잖아요. 보인 거하고 측색한 거하고 값이 정말 다르게 나옵니다. 그 비싼 그 기계를 가지고 치고도 다르게 나옵니다. 기계가 잘못되고 이걸 떠나서 사람의 피부색의 특성 자체가 반투명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왜 이 피부색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느냐, 여러분들이 파운데이션을 바르시고 립을 바를 때 흰색 종이 위에 올리시는 게 아니잖아요. 색 값을 가지고 있는 이 내 피부 위에 올라가는 거고요, 색 값을 가지고 있는 내 입술 위에 올라갑니다. 즉 보고 있는 이 파운데이션 립 컬러가 쿨이라고 해서 내 피부에 발현됐을 때까지 쿨이 아닙니다. 다른 제품이 올라왔을 때에는 교색이 됩니다. 내가 원했던 그 색 값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겠죠.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알료적 특성에 따라서 좀 다르게 발현이 되는데요. 그래서 다음 영상은 다양한 화장품들의 그 알료의 특성, 그리고 그 알료들이 내 피부에 올라왔을 때 어떻게 색이 발현이 되고 틀어지는지, 조색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음 영상으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최대한 함축적으로 핵심적인 내용들만 전달을 드렸는데요.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그 모든 정보는 저희 스승님께 이제 배운 내용인데요. 저번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로 유튜브 잘 되면 내가 한번 출연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지금 그 말씀에 동기부여를 가지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정말 엄청난 전문가시거든요. 이미 지금 필드에서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대한민국의 퍼스널 컬러 그 색조 기초 이론과 이 모든 내용들을 정립하시고 쌓아오신 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오시는 그런 자리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멋진 분이거든요. 제가 정말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봤던 분들 중에 말미에 좀 개인적인 얘기가 길어졌지만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